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보입니다. 이제 자기결합 회로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 좀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호 인덕턴스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인덕턴스의 이제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렌츠 법칙과 좀 관련이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I1으로 이제 전류를 이렇게 이제 흘려줄 때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가게 되면은 이제 I1이 I2에 영향을 주는 요 자기장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I2에서는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자기장에 이쪽은 이제 증가하는 자기장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니까 이제 전류가 이제 요렇게 흐를 겁니다. 요렇게.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해 놓은 거는 이제 이제 요렇게 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전압이 생기면은 전류는 요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그때 생기는 자기장은 요렇다. 이제 그냥 도식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제 응용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전류를 요렇게 이제 줄 때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도트가 찍겠다는 거는 이제 이 원통 코어예요. 원통 코어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권선 방향이 내가 보이는 쪽에서 이제 감겨 가지고 요런 식으로 감겼다는 거예요. 요렇게 감겨 가지고 요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이는 쪽에서 이제 감겨가지고 안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마찬가지. 얘도 이제 같은 이제 코어에 감겨있다 그러면은 이제 바깥쪽에서 감겨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내가 보이는 쪽에서 감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긴다는 거죠. 근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감기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감기면은 내가 나오는 쪽이 이제 내가 나오는 쪽이 이제 표면 요쪽이 되니까 점이 요쪽에 찍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트를 판단할 때 점을 찍을 때 이제 내가 이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면은 이제 권선의 감기는 방향은 이제 요 표면, 그러니까 종이가 이제 앞쪽으로 나오는 이 뒤쪽으로 감긴 게 아니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감겼다는 그런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첫 번째 건선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같은 코어에 얘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바깥쪽에서 감겨 가지고 요렇게 가지고 이렇게 흘러 가지고 요렇게 가가지고 또 요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요 보이는 쪽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제 나오고, 보이는 쪽에서 들어가가지고 반대쪽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돛들을 여기다 이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반대겠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코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점이 이제 내가 보이는 쪽이니까 위쪽에서 이렇게 감겨가지고 요런 식으로 감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겨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내가 보이는 쪽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감겨가지고 이제 뒤쪽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내가 보이는 쪽에서 들어갔으니까 여기 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내가 보이는 쪽에서 이제 밑에서 들어갔으니까 이제 밑에 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요렇게 감긴 거하고 요렇게 감긴 거하고 또 이제 반대겠죠. 이제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위하고 똑같겠죠.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위쪽에서 감겼으니까 이렇게 감겨가지고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리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겨가지고 들어가 뒤쪽으로 나오고, 그럼 여기 이제 점이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코어에서 이제 이쪽으로 감겨가지고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뒤쪽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뒤쪽으로 빠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도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점이 이제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나 이런 걸 이제 감을 때도 이제 어떤 내가 변압기를 감을 때도 이제 내가 보는 쪽에서 이제 들어가지고 내가 안 보는 쪽으로 이제 감으면은 그쪽이 도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변압기를 볼 때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이 상호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걸 보면은 좀 이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값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L1이나 L2는 자기 인덕턴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LCR 미터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K 값을 정확히 알면은 우리가 N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K 값을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변압기를 이렇게 감았는데, 이제 이렇게 감으면은 K 값이 이제 결합도가 커지니까 K 값이 이제 1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1.0인지 0.9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합도가 좀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결합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결합도가 떨어지지만은 결합도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합도가 0.7인지 0.6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제 어떤 상호 인덕턴스라는 개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저기 권선을 감았을 때 이제 상대방의 영향을 이제 준다는 거죠. 준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상호 인덕턴스를 뭐 얼마의 값으로 구하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저기 좀 크게 이제 어떤 실무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크게 의미가 좀 없습니다. 차라리 이제 이 상호 인덕턴스보다는 이제 리키지 인덕턴스가 이제 실무에는 오히려 더 이제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인덕턴스라는 어떤 개념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력이 이제 한 권선에서 다른 권선으로 전달된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이제 발생시키면은 이쪽으로 이제 전력이 이제 전달된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상호 이제 인덕턴스의 어떤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력전자에서 보면 이제 트랜스포머를 많이 쓰는데 이제 이게 이제 포워드 컨버터입니다. 포워드 컨버터인데 이제 상호 인덕턴스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변압기에 이제 이 돛들을 이제 찍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트랜스포머 이제 변압기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압기를 이제 코어를 가지고 이제 변압기를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권선을 감았거든요. 이제 권선을 감는데 이제 1차 측은 이제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요리 감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반대쪽으로 나오는 게 이제 1차.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트가 찍히는 거, 이쪽에 도트 찍히고, 그 다음에 2차도 이제 보면은 이제 내가 보이는 쪽에서 감아야 되니까 이렇게 감아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제 이렇게 돼야 이제 여기 이제 점이 찍히겠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이렇게 선을 빼어가지고 이제 FPT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렇게 빼어가지고 이제 다이오드 연결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FPT로 스위칭을 하면은 이제 전력이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턴온을 하게 되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트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도트 방향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오른손 법칙이니까 일단 전류가 이제 이렇게 형성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형성되니까 이제 이제 여기 보면은 전류가 이제 얘가 턴온을 하게 되면 전류가 요렇게 흘러가 뺑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흐를 겁니다. 이렇게 흐르면은 이제 자기장이 이제 요렇게 발생하겠죠. 이제 이런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측의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전류를 이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이렇게 발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이제 자기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발생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자기장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류를 이제 이쪽으로 흘려야 되겠죠. 이제 이쪽으로 흘려야 되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턴온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류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얘가 턴온 할 때 전류가 흐르고, 턴온 할 때는 전류가 이제 I2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턴오프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장이 줄어들죠. 이제 요 1차측 오는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턴오프를 하게 되면은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이제 2차측에는 반대 전류가 흐르겠죠. 요렇게 이제 자기장을 이제 줄이는 걸 줄어드는 걸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전류가 이제 반대로 흐르겠죠. 반대로 이렇게 흐르면은, 반대로 흐르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FPT가 ON 할 때 I2가 흐르고, 그 다음에 OFF 할 때 이제 요 전류가 흐르고, ON 할 때 I2가 흐르고, OFF 할 때 이제 ID2가 흐르고,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해져 가지고 이제 LC로 이제 필터링 돼 가지고 여기 DC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상호 인덕턴스 값을 사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1차 측에 이제 L 값을 구해 가지고 내가 턴온 할 때 이제 전류의 기울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면은 V는 -L의 dt분의 di.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L 값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상호 인덕턴스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 상호 인덕턴스는 전력을 전달하는 어떤 개념으로는 이제 쓰이지만, 이제 어떤 계산에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측정이나 이제 어떤 상호 인덕턴스 값을 파라미터를 이제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플라이백 회로입니다. 플라이백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ON일 때만 전력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이 트랜스포머가 이제 있다 그러면은, 이제 코어 하나로 이제 있다고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제 요쪽에서 감아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다시 또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FPT로 연결될 거고, 그래서 여기 도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 2차 측은 이제 반대쪽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반대쪽으로 나가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이오드 거쳐가지고 콘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DC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밑에 쪽에 이제 도트가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냐면은 ON할 때는 전력이 전달 안 됩니다. ON할 때는 이제 그 ON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생기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역기전력이 이제 역기전력이 아니고 이제 자기장에 반대하는 전류가 생겨야 되는 거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는 어떤 이제 이제 전류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하면은 이게 좀 점이 조금 이상한데, 일단 이제 플라이백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냐면은 ON 할 때는 이제 전력이 전달 안 됩니다. ON 할 때는 전력이 전달이 안 되고, 오프 할 때 이제 전력이 이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ON 할 때는 이제 전력이 전달 안 되고, 오프 할 때 오프 시야 이제 I2가 이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ON 할 때 전력이 이제 전달되는 것처럼 돼가지고 조금 약간 조금 혼선이 있는데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할 때 이제 자기장 이제 밀어주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맞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ON 할 때 전류 이렇게 할 때 밀고 들어올 때 이제 요쪽으로 전류가 흘렀는데 요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이제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오는 자기장을 이제 막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가 요렇게 흐르니까 이 다이오드가 막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전력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반대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전류가 이제 그때는 이제 요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전력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할 때도 이 트랜스포머를 설계할 때도 사실 이제 이 상호 인덕턴스 개념은 이제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측에 이제 인덕턴스 요 값만 이제 그러니까 1차 측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덕턴스를 얼마를 해야 어떤 듀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전류의 어떤 이제 요 기울기를 이제 어떻게 형성해 가지고 전력 전달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런 상태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1차 측의 어떤 인덕턴스 값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상호 인덕턴스를 계산하거나 측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LLC 회로 요즘에 이제 공진형 LLC 공진형 컨버터를 가지고 이제 스위칭 로스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이제 이 회로 기법인데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는 1차 측의 L 값과 그 다음에 어떤 C 값의 어떤 공진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때도 상호 인덕턴스 개념으로 전력이 저쪽으로 이제 전달되는 것은 이제 맞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LC 공진의 어떤 이제 그 회로적으로 우리가 뭔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이제 계산을 하거나 이제 측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상호 인덕턴스의 어떤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리적으로 이제 어떤 물리학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제 상호 인덕턴스 개념으로 이제 개념을 적용해야 이제 전력이 이제 전달된다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전력전자공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트랜스포머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이제 어떤 이 전력전자공학에 쓰이는 어떤 이제 플라이백 회로나 포워드 회로나, 그 다음에 LLC 어떤 공진 회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불브릿지, 합법 브릿지 회로 같은 데도 이제 트랜스포머를 쓰는데, 어떤 1차 측의 어떤 인덕턴스 값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키지 인덕턴스 성분은 중요한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상호 인덕턴스의 어떤 그런 개념을, 그런 파라미터를 어떤 설계 파라미터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호 인덕턴스가 분명히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전력을 전달하는 건 분명한데, 그 이제 실지 어떤 계산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설계 파라미터로는 이제 그 쓰이지 않는다. 그 단지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이제 이런 그 포워드나 이제 플라이백 이제 그 어떤 이제 회로를 설계해서 이제 그 트랜스포머를 설계할 때 이제 그런 상호 인덕턴스 개념에 그 개념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건선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 게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1차 측의 L 값을 이제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L 값을 이제 설정을 잘해야 효율도 좋아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차 측 건선은 이제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압에 따라서 이제 그냥 건선비만 이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어떤 전력전자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이제 우리 그 변압기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어떤 상호 인덕턴스 개념을 해가지고 2차 측으로 전달되는 이제 어떤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설계를 위해서 트랜스포머 이제 건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한데, 상호 인덕턴스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계 파라미터로서는 쓰지 않는다. 참 이게 이제 좀 실컷 이제 그 이제 이론적으로는 필요한, 이제 원리적으로는 필요한데 설계 파라미터로서는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기결합 이제 요 회로 이론을 통해서 이제 자기결합 회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상호 인덕턴스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전력을 그 이제 어떤 두 코일에 의해 가지고 전력이 이제 전달되는 걸 이제 설명하는 어떤 그런 파라미터로는 쓰이는데, 실제 이제 전력전자회로 설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이제 설계 파라미터로서는 쓰이지 않는다. 단지 이제 그 이제 2차 측에 이제 흐르는 어떤 전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호 인덕턴스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제 존재는 맞는데, 사실은 이제 상호 인덕턴스 개념이라보다는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설명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렌츠의 법칙만 알면은 사실 상호 인덕턴스의 어떤 그런 개념은 사실 몰라도 이제 우리가 그 플라이백이나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풀브릿지, 그 다음에 포워드 이제 이런 그 변압기 설계는 사실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렌즈 법칙만 알아도 우리가 이제 1차 측에서 이제 뭔가 그 이제 스위칭을 할 때 2차 측의 어떤 그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렌즈의 법칙으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의 어떤 그 이제 어떤 이론적인 개념은 이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